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주TV의 고성권입니다. 오늘은 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은 해열 진통작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대 양리 중에 하나를 뽑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왼쪽에 그림에 보면 이 육개나무는 말이죠. 잎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맥이 3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3주맥입니다. 하나, 둘, 셋. 나란히 이렇게.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으로 식물들이 이게 주맥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맥이 있고, 지맥들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주맥이 그냥 3개가 이렇게 있는 시나모멈 속에 속하는 식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소개 식물은 저 서귀포 정도 가면은 일부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육개나무의 잔가지를 우리가 계지라고 합니다. 기원식물 다시 한번 보면 시나모멈 카시아라고 하는 농나무과입니다. 라우라케아의 농나무과 식물이고 시나모멈 카시아라고 하는 식물의 어린 가지, 잔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절단해서 약으로 쓰고 있고요. 자, 생약명은 시나모미 라물루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보통 계피는 시나모미 코르텍스 껍질이니까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잔가지는 시나모미 라물루스라고 생약명을 붙였습니다. 시나모멈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서 계피란 말이고 카시아라고 하는 말은 헤브라이어에서 가스타라는 말,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가 됐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줄기 껍질을 약으로 쓰는 계피와 같은 껍질을 약으로 쓴다.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까?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런 어떤 생약의 부위와도 계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 교수님 지금 좀 헷갈립니다. 지금 계지를 얘기했다가 계피도 얘기하시고 그렇죠. 자, 육계라는 나무의 잔가지, 어린 가지는 계지이고 이 줄기 껍질, 수피 중에서 이 겉껍질을 빼고 속껍질만 쓰는 것을 계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피는 얇겠죠. 겉껍질을 코르코층을 제거했으니까 속껍질만 쓰기 때문에 얇아요. 얇다. 계피는 얇다. 육계라고 하는 한약이 있는데 육계는 껍질, 그냥 겉껍질까지 있는 껍질, 줄기 껍질을 벗긴 거를 그대로 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육계는 좀 두껍겠죠. 코르코층까지 있으니까 두꺼워요. 계피는 속껍질만 쓰니까 얇아요. 건재상에다가 좀 계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꺼운 육계가 왔다 그러면 반품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적으로는 육계는 이 하초 아랫배 쪽에 이 아랫부분에 차가운 기운을 쫓아내고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거든요. 자, 계피라고 하는 이 속껍질만 쓰는 약은요, 이 중초, 비위를 따뜻하게 하는데 관여하고요, 비위의 기능을 활동하고, 그렇죠? 기소통을 잘 시키고,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데 쓰인다고 하면, 계피와 육계는 쓰임새가 한의학적으로 다릅니다. 껍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묶어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코르코층까지 있는 껍질을 전체를 그냥 벗겨서 쓰는 걸 육계. 이거는 아랫부분, 아랫배에 있는 아랫부분을 따뜻하게 하는데 쓰는 거예요. 십전대보탕에 육계가 들어가지 계피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십전대보탕에는 사물탕과 사군자탕과 거기에 황기와 육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육계라는 것은 육계나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육계나무에 껍질, 코르코층까지
다 포함된 두꺼운 껍질 부분, 그거를 육개라고 한다. 그걸 십전대부탕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때 계피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얇은 계피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계지는 감기에 쓰는 거예요. 독감이나 감기에. 그러니까 신혼외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윗부분, 장가지, 어린 가지를 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육개나무는요, 윗부분의 어린 가지는 감기에 쓰고, 껍질 전체를 약으로, 줄기 껍질 전체로 쓰는 것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데 쓰고, 속껍질만 쓰는 것은 비위, 즉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데 쓴다. 요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원식물하면서 제가 한방효능하는 부분까지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자, 한방효능 한번 보죠. 그러면 신감온하다. 신온하지요. 역시 맵고 따뜻합니다. 이 매운맛은 폐로 들어가서 폐가 주관하는 피부의 땅구멍을 열어서 우리 몸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사기, 즉 바이러스 같은 것을 땀을 내서 쫓아내는 데 쓰는 약입니다. 이것을 신온해표약이라고 합니다. 맵고 따뜻한 약이다. 그렇죠? 이런 약을 이제 예를 들면 강활이나 마황이나 이게 다 신온해표약이 되겠습니다.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계지는 심폐방광경맥으로 기경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 경맥으로 기경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한방효능을 보면 발아내기 시킵니다. 땀을 내고, 땀을 내서 피부기자입니다. 이거지. 피부에 들어와 있는 사기를 풀어주는 거죠. 땀을 내가지고. 어떻게 땀을 냅니까? 맵고 따뜻한 약성이 바로 이와 같은 땀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민간에서 보통 감기 걸리면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확 뿌려가지고 파 막 싹싹싹 썰어 넣어가지고 그 뜨뜻한 거 한 사발 먹으면 감기 낫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그죠? 그런 말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엇이다. 왜? 거기도 매운 거 다들 있죠? 파, 총백, 그거 감기약이에요. 감기약. 매운 고춧가루 확 뿌리라고 그랬죠? 콩나물, 역시 땀을 내게 하는데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따뜻하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방의학에서는 이렇게 발안해기하는 약이 보통 신혼해표약으로서 발안해표란 말도 쓰고 발안해기란 말도 쓰는데 피부기자를 쓰나 겉표자를 쓰나 다 같은 의미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경통맥이라는 효능이 있는데요. 경맥을 따뜻하게 해서 경맥을 잘 통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경맥이 순환이 아주 좋게 되면 우리 몸에 12경맥과 기경팔맥이 우리 몸에서 잘 순환해야만 오장육부가 제대로 순행을 하고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경맥을 따뜻하게 하고 잘 통하게 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효능이 생리통 같은 데에도 응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효능이 생리통과 같은 데도 응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통양화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보시죠. 양기를 소통시켜가지고 기화작용을 회복시킨다 하는 말인데요. 양기를 통하게 하여 기화의 기능의 실조를 치료한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만은 자, 양기를 잘 소통시켜가지고 기화라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몸의 기, 원기 또는 혈, 진액 이런 것을 생성시키는 그와 같은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라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양기를 그죠? 잘 통하게 해가지고 우리 몸의 기혈, 진액 생성하는 것을 잘 되게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보약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기약이면서 진통제면서
이건 보약이네요. 그죠? 이거는 거꾸로 감기약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통양막이라고 하면 기혈진액 생성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니까 일종의 보약이네요. 평강충역이다 하는 말인데 역상하는 기를 그저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힌다. 역상하는 길을 평강 그죠? 그죠? 내려주는 거죠. 기가 역상해가지고 머리가 아플 때 개지가개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방제를 씁니다. 개지가 들어가 있는 개지가개탕. 이런 것이 바로 개지의 이와 같은 평강충역, 기가 상충해가지고 오는 두통 이런 거를 치료하는데 이와 같은 효능이 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분을 한번 보면 신나믹알데하이드 이거 주성분입니다. 아주 생리활성이 좋은 물질이에요. 강력한 이런 소염, 진통, 해열작용이 있고요. 강력한 항균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런 바깥으로부터 사기가 들어와서 열이 나고 춥고 떨리고 온몸이 아프고 할 때 쓰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신나믹알데하이드가 해열, 소염, 진통, 항균 이런 작용들이 있는 성분이라는 거죠. 저 성분은요 향기 성분이에요. 계피나무의 이 계피의 향은 바로 저 신나믹알데하이드 냄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피든 게지든 육계든 이 신나믹알데하이드 또는 신나믹엑시드 계피산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주성분이고 이런 페닐프로파노이드 계열의 물질이죠. 이런 물질이 페닐기가 있고 프로판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탄소 3개가 이렇게 직제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강력한 항산화 소염제입니다. 천연물에서 이런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저건 소염제구나. 저거 해열작용이 있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생약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들여다보다 보면은 생약 안에 감기에 쓰면서 또는 뭐 열이 나고 뭐 이런 진통 효과가 있고 이런 약들을 잘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진 이런 천연물 페닐프로파노이드 계열의 물질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구조를 갖는 것으로 앞으로 독감이나 또는 코비드나 이와 같은 질환들의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데 여기에서 참 이런 천연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타미플루라는 약이 기억나시죠? 신종플루라는 독감이 돌아가지고 다행히 타미플루라는 약이 개발이 돼서 인류로부터 상당히 그 목숨을 인류의 목숨을 구원했죠. 이 타미플루라는 약도 구조적으로는 이와 같은 페닐프로파노이드의 전구 물질인 그죠? 이런 물질로부터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계통의 물질이 타미플루와 같은 그런 신약으로 개발이 되듯이 앞으로도 자꾸 코비드라든가 자꾸 인류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올 때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신약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2022년도에 제가 논문을 썼던 것인데요. 제 밑에 석사과정 학생이 썼던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 신남이 여기 코르텍스 하면 이게 계피고 신남이 코르텍스 스피소스 하는 것이 6개입니다. 그리고 신나미 라물로스 하는 것은 신나모미 라물로스 하는 것은 게지입니다.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참고하시고요. 그 중에 신나믹알데하이드 주성분의 함량을 검토해 봤더니 계피가 거의 6개의 3배 정도 많고 게지보다는 이거는 뭐 상당히
여러분들 413하고 이 숫자 보십시오. 상당히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33,000 이렇게 되니까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죠. 상당한 그 시나믹 알데하이드의 함량차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직접 우리가 동시에 비교해 줌으로 해서 생약으로 쓰는 것이 목적이 다르죠. 예를 들면 감기에 쓰고 요거는 아랫부분을 따뜻하게 하는데 쓰고 요거는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데 쓰는데 성분은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현행 대한약전에는 육계와 계피를 묶어서 그대로 육계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은 속껍질이든 무슨 겉껍질 다 있는 거든 다 그냥 육계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약전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지는 따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한방의학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쓰임새가 다르죠. 다르다는 점에서 현행 그 대한약전의 분류하고는 좀 한의학적으로는 이 분류가 다르다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계피와 육계의 성분의 차이가 어떤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논문을 산지별로 생약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논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Natural Product Science 2022년에 혹시 이와 관련된 논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리작용이 되겠는데요. 해열작용 역시 신라믹 알데하이드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다. 역시 이게 감기에 쓰는 약으로서 자 감기에 쓰지만 이 계지는 계지탕이라고 하는 감기약은 우리가 흔히 허약한 사람들 춥고 떨리고 몸이 쑤시고 아프고 열나면서도 땀이 줄줄 나는 사람들한테 쓴다 이렇게 상한론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자,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고 항균 작용이 있다는 말씀 제가 아까 신라믹 알데하이드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항진균 작용, 곰팡이균에 대해서도 효능이 있다. 항침해 수용작용이라는 건 진통작용을 말합니다. 진통작용이 있다. 항염작용 물론 소개가 됐고 그러니까 해열, 소염, 진통 이게 다 작용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다 신라믹 알데하이드 같은 페닐프로파노이드가 그 같은 활성을 갖는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진통작용, 항침해 수용작용 실험할 때는 이게 초산라이징 그러면 실험동물의 배에다가 이 초산을 주사를 하게 되면 무지하게 복통이 오겠죠. 그래서 몸을 비틀게 되는데 이런 걸 라이징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라이징을 얼마나 억제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진통 효과를 검토하는 거죠. 자, 항염작용 시험에서는 모세혈관 투과성 억제라고 그랬는데 보통 염증 반응이 있으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항진이 돼가지고 혈관 바깥으로 혈장 성분이 빠져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알러지 반응에서도 그렇고 전신적 염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에서 코혈관에서 혈장 성분이 빠져나오는 걸 콧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몸 안에 복강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상당히 위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쇼크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알러지 같은 또는 급성염증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카라기닌 유발 족부종 실험, 급성염증 실험이 되겠습니다. 아라키도닉 액시드 유발 귀부종 억제 시험, 요 경우도 이 귀에다가 부종을 일으키는 걸 아라키도닉 액시드를 가지고 유발시켜서 제가 실험할 때 기억하면 아스톤에 녹여가지고 이것을 실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귀가 부으면 이 두께를 측정해가지고 보통 토끼의 귀를 가지고 토끼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항염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혈관 확장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정유라 그러면 이 향기 성분을 말합니다. 에센셜 오일이라고도 하죠. 신라믹 알데하이드 대표적으로 정유 성분입니다. 이것이 그죠? 그러니까 신라믹 알데하이드는 하나의 특정한 성분이지만 이런 휘발성 성분을 다 모아가지고 계피의 정유 성분
보통 수증규, 중유 해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정유 성분을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혈관 확장 작용이 있다.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있다는 것은 항혈전 작용을 기대하는 것이죠. 담즙 분비 항진 작용이 있다. 야, 이런 거는 보통 담즙산 같은 경우도 이런 작용이 있죠. 여러분들 시중에 나오는 우르소 데속시코릭 액시드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담즙 분비 항진 작용이 있다. 물론 식물 천연물 중에는 예를 들면은 사철쑥과 같은 인진쑥도 그렇습니다. 당뇨병성 신증, 보통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장 기능이 망가지죠. 이럴 때 게지는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기능장애 개선작용도 보고가 되어 있고, 바르비추릭 액시드 같으면 이게 수면제입니다. 그런 수면제의 수면 시간을 연장시켜줬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성 궤양 억제 작용, 그러면 항스트레스 작용도 있는 것이며, 또 위궤양에 대한 억제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항암 작용. 자, 암에 대한 억제 효과도 있다. 요건 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돼가지고, 이 계피 관련해서, 이 계지, 계피 이런 것들이 항암 작용이 항암 작용을 천연물 중에서 꼽으라 그러면 이걸 꼽는다는 학자들도 있죠. 제가 텔레비에서 나와서 막 말씀하시는 분도 봤고 유튜브에서도 봤어요. 어쨌든 항암 작용도 강력하다. 그 다음에 멜라닌 생성을 억제했다 그러면 미백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멜라닌 색소가 침체가 되면은 기미 주근깨 그렇죠. 얼굴 꺼멓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했다. 이런 양리가 되겠습니다. 자, 게지탕인데요. 이 게지가 들어가 있는 감기약이에요. 이것은 게지, 작약, 자감초, 생강, 대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춥고 떨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하면서도 땀이 좀 나는 사람, 이런 허약한 사람들한테 쓴다. 한출, 그죠? 오풍. 땀이 나면서 바람이 싫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이럴 경우에 게지탕을 쓴다. 자, 상한론에는요, 춥고 떨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서 땀이 나지 않는 사람은 마황탕을 쓰고, 땀이 나는 자는, 유한 자는 게지탕을 써라. 그 차이는 몸이 실한 사람은 마황탕을 쓰고 몸이 허한 사람은 게지탕을 써라. 언제요? 독감 걸렸을 때 이렇게 써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 이제 구분이 되는가요? 마황탕과 게지탕. 이건 상한론에서 태양병, 감기 초기에 몸살 감기 왔을 때의 치료 원칙으로 이와 같은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독감이나 또는 코로나 관련된 이런 질환들이나 또는 몸살 감기나 일반 감기나 이런 상한병에 외감이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증상을 잘 검토해서 증상에 맞게 약을 쓰는 것이 한방약입니다. 한방은 증치의학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몸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도 국가적으로 보면은 의료보험에 그죠? 적자도 막아줄 수 있고 국가를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장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기 정도는 우리 스스로 조절하고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우리가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